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3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에는 보상 얼마 받았느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아파한다는 어떤 분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세월호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안함 사건 희생자 가족 이야기입니다. 세월호나 천안함이나 누구라도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소리지요. 당신 보상 얼마나 받았느냐라는 이 말. 그런데 조선일보는 세월호 가족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을 때 그 가족이 꺼내지도 않은, 거론하지도 않은 보상금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이 사람들에게 다른 속마음이 있다는 식으로 매도하지 않았던가요? 비수를 꽂는 말을 천안함 유가족에게 해서는 안 되고 세월호 가족에게는 해도 된다는 논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녹음하는 지금 이 시각은 3월 25일 금요일 낮 3시 15분입니다. 기다리다 못해 녹음을 시작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옥새투쟁 21시간 만에 주재하기 시작한 최고위원회의가 3시간을 넘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에 배달된 석간 문화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아침 10시까지의 상황을 담은 것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문화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당헌 당규를 어기는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누차 이야기해 왔다면서 오늘이 지나면, 즉 후보 등록일이 지나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해서 사태의 전개에 따라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조선일보를 보면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파국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은 청와대 기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시간 45분 뒤에 마감이 되는데 이 기류는 서서히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무성 대표가 버티면 다른 최고위원이 김무성 대표의 직무를 잠시 대행하도록 하고 며칠 지나면 대표직에 복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를 또 보면 김무성 대표 측에서도 물밑에서 그와 비슷한 메시지를 청와대 쪽에 보내 분위기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총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 당 지도부 와해는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적어도 지금 녹음하는 시각인 3시 15분까지는 이 이야기가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나이브한 발상입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6시까지로 되어 있는 후보 등록, 공천장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당 직인과 당대표 직인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김무성 대표의 유고를 이유로 해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자격으로 직인을 찍을 경우 효력 여부를 놓고 법률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도 공천장 접수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문화일보의 김무성 대표 단독 인터뷰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유승민 의원의 대구 동을 등 5개 지역구에 대한 무공천과 관련해서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서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이 사실 처음 듣는 말입니다. 지난 최고위원회의 때 내가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세 군데를 무공천하고 나머지는 푸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다른 최고위원들이 단호히 거부했다. 나는 이미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녹음과 편집이 막 끝났는데 속보가 떴군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옥새 투쟁으로 이재호, 유승민 의원이 최대 수혜를 입게 됐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김무성 대표가 의결을 거부하고 있는 진박 6인방 중에 정종섭 대구 동갑, 이인선 대구 수성을, 추경호 대구 달성 이렇게 세 곳의 후보에 대해서만 공천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 또 이재호 의원의 지역구에 대해서는 무공천하는 방향으로 김무성 대표가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곳마저 내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4시 반까지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대구 동을 유승민 의원 사무실을 한국일보 기자가 찾아간 모양이죠. 유승민 의원 사무실에는 탈당계가 300장 넘게 제출됐다고 합니다. 또 그젯밤 탈당 기자회견 이후 3,00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앞으로 새누리당 상징색이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이 아닌 밝은 회색 톤의 점퍼를 입고 유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 대구 동을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재선 의원을 역임한 바 있는 서훈 전 의원이 유승민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유권자를 호주머니 사탕 취급한 공천이다.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라면서 유승민 의원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혁명이 일어날까요? 더불어민주당 상황입니다. 조선일보가 문재인 전 대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곰곰이 살폈습니다. 자신이 당 홍보위원장으로 영입했던 손혜원 후보 개소식에서 말입니다. 손혜원 후보가 출마한 서울 마포을은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데요. 정청래 의원은 김종인 대표에 의해서 공천 탈락했죠. 문재인 전 대표가 이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당 공천이 부분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어서 우리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정청래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된 일이 그렇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공천 탈락이다. 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왜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핸드폰을 뒤지려 합니까? 북한이 로켓을 쐈는데 왜 대한민국 국정원은 국민들의 계좌를 추적하려 합니까? 정청래 11시간 39분 필리버스터 3개가 놀랐다. 정청래 의원도 결국 컷오프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됐지만 정청래 의원은 공천 배제됐습니다. 사람들이 대체 야당은 어디서 뭘 하고 있냐고 답답해할 때 손들고 나와 맨 앞줄에 섰던 게 정청래 의원입니다. 맨 앞줄에 서 있느라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남들 대신 고슴도치가 됐더니 이제 물러나라고 합니다. 이건 아니죠. 당 지도부는 저를 버렸지만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당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지원 유세도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총선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눈물 많은 정청래, 강성에서 감성으로 인간 정청래의 이야기를 담은 거침없이 정청래,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정치 개입이 도를 넘습니다. 자기들도 창간 이래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해오면서 남보고는 정치 개입하지 말라고 딴죽을 걸고 있습니다. 문성근 시민의 날개 대표가 연일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내용을 기사에 실었는데 그런데 자기들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지원한다는 말이 뒤집힙니다. 문성근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해찬 전 총리, 정의당 대표인 심상정 의원도 지원한다.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그러면서 누군지 알 수 없는, 어쩌면 허명일 수도 있는 야당 관계자의 말이라며 최경환 의원을 진박 감별사라고 하는 것처럼 야당에서는 문성근 씨가 친노 감별사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권력의 실세 최경환과 일개 시민인 문성근이 같습니까? 조선일보는 또한 현대중공업 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이번 총선에 울산 동구 선거구에서 무소속 김종훈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사설을 통해 질타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3년 4분기 이후 총 4조 8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 1월에는 선박 수주를 한 척도 못했고 이 바람에 울산시 온산 공장은 가동을 멈췄다면서 이 기막힌 시대에 무슨 정치 개입이냐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서 왜 지면을 통해 정치 개입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수긍하겠습니까?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hmcoop.co.kr 1800-8507입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당선로고송닷컴.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한겨레 기사를 보겠습니다. 지난 9일에 전격적으로 경질된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야기입니다. 김영나 전 관장은 자신의 퇴임 사유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표명한 프랑스 장식미술전 개최를 반대하다가 청와대의 압박으로 물러나게 된 것이라고 밝혀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김영나 전 관장은 이 전시가 프랑스 명품 업체들의 상품을 전시하는 등 상업성이 뚜렷해서 공공박물관에서 전시할 수는 없다. 이런 견해를 고수했고 결국 지난달 전시가 무산되자 보복성 경질을 당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겨레와 인터뷰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의 몇몇 관계자들은 청와대가 김 관장의 전시 거부를 정부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집단 항명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공포 정치를 넘어서 깡패 정치의 극치를 이룬다 하겠습니다. 출범 4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에 대해서 형사법 전문가인 법학 교수들이 낙제점을 매겼습니다. 세계일보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의 형사법 등 공법 분야 전공교수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모두가 현 정부 들어서 검찰개혁의 성과가 미미하고 관련 공약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검찰개혁을 위해서 검사의 청와대 등 외부기관 근무 제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 권좌에 오르는 순간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싶어서 집권 후에는 개혁 신용을 내다가 만다. 그리고 임기를 마친다.
예상한 대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검찰개혁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째 세계일보는 박근혜 정부가 검찰개혁을 잘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모양이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코스닥 상장사던 시모텍을 인수해서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 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김모 씨를 최근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01년에 불거진 시모텍 사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 그러니까 MB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사위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서 화제가 된 사건이죠. 나는 꼼수다에서 소개했었고요. 검찰에 따르면은 이 김씨는 명동 사채업자와 함께 2009년 7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다음 MB의 조카 사위를 대표로 앉혀서 IT업체 시모텍과 제이콤 등을 인수 합병했습니다. 이들은 MB 조카 사위가 경영에 참여한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4세대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말을 흘려서 주가를 띄웠습니다. 이들이 회사 돈 300억을 빼내가는 바람에 시모텍은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고 회사 대표는 자살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2011년 말 김씨와 명동 사채업자를 주가 조작과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MB 조카 사위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네, 그 김씨가 체포된 것입니다. 죽은 권력 할퀴기의 달인 검찰의 수사 행보 심상치 않습니다. 어디까지 이 수사에 칼날이 들이대질까요?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판사님의 은밀한 재테크란 제목의 한겨레 기사를 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증권 트레이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해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어떤 부장판사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한 증권사 부장의 소개로 알게 된 부장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한 계약서를 트레이더에게 내밀었습니다. 판사가 트레이더에게 5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 계좌를 빌려주는 대신 트레이더는 판사에게 원금 플러스 연 12%대의 이자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자 수익이 연 6천만 원에 이르는 일종의 고금리 사채 계약이었습니다. 트레이더는 판사가 빌려준 계좌에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입금해야 하지만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은 판사에게만 있었습니다. 또 계좌 잔액이 원금 밑으로 떨어지면 거래는 바로 중지되었습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게 없는 완벽한 재테크였습니다. 이 거래는 의사, 변호사, 사업가 등 자산가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판사의 경우 신분이 확실해서 이자율이 1% 정도 더 붙는다고 합니다. 판사의 거래는 탈세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현행법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이런 거래로 인해서 수사당국에 연락을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탈세의 갑질까지.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 걸 보면 상당한 고급 정보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증권가 관계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검찰만 타락할 수는 없는 거지요. 법원도 초록이 동색이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법무부가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형사 공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피해자 진술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법정에서 범인 아무개를 구속해달라라고 하거나 아무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 이런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피해자 진술권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죠.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들으려면 증인 채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고요. 또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시비에 휘말리면 이거 아주 골치가 아파집니다. 이거를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소설가 신경숙 씨가 검찰이 조사한 이메일 답변에서 표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은 신경숙 씨가 1996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전설이 미시마의 우국을 표절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 신경숙 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인데요. 검찰은 책 내용에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신경숙 씨는 출판사를 속여서 업무를 방해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지만 신경숙 씨의 책이 수백만 부 팔려나간 만큼 출판사를 사기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경기도가 준 예산으로 2개월 동안 임시 변통한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소진되면서 보육 대란이 또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내 9개 시군 어린이집들이 3월분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와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어린이집들은 운영에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도 역시 2개월치 준 예산으로 집행했지만 예산이 소진되면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란 것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한겨레를 보니까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이어지면서 인천 경기 지역에서만 한 해 사이에 어린이집 1200여 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교육 기회를 준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이 장기간 예산 논란에 휩싸이면서 어린이집이 사라지는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초에 3,318개던 어린이집이 현재 2,978곳으로 1년 사이에 340곳이 문을 닫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도 3,560명이 줄었습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초 13,500여 곳에 이르던 어린이집이 현재 12,600곳으로 900여 곳이 줄었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이번 총선 과연 개표가 공정할까? 국민TV 뉴스K 노지민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들려드립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란에 선명하게 기표된 투표지들이 줄줄이 미분류표로 넘겨집니다. 기계 오류는 없다던 선관위의 주장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지방선거에서는 무려 54,016표,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표가 무효 처리됐고,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 무효표가 후보 간 득표차를 앞서면서 부정개표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시민단체 선거 파티의 백인영 씨.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6.4 지방선거 때 그 개표기에서 어떻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게 어느 특정 후보의 표이고 한데 이게 자꾸 미분류로 분류되는 빈번하게 상황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개표소에 모인 표는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자동으로 집계되고 심사집계부에서의 수검표, 검열위원회 확인을 거친 뒤 위원장에 의해서 최종 개표 결과가 공표됩니다. 분류기가 정상적인 투표지를 미분류로 처리하고 수검표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하면 개표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의 오작동을 개표 담당자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분류기의 기능을 개선했다고 말합니다. 이상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 사무관. 투표지가 걸려 있으면은 그거를 해가지고 인식이 됐으면은 해당 투표지 그 화면으로 넣어야 되고 그런 거를 사람이 해야 되는데 화면이나 그런 거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그렇게 좀 편하게 했어요. 그걸요. 20대 총선 개표에 사용되는 투표지 분류기는 모두 1,523대. 이 기기들 모두 기능이 보완된 신형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원인 모를 미분류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시 시민단체 선거 파티의 백인영 씨. 선관위에서 정해놓은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잘 못 분류해요, 기계들은.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미분류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더 사람 손을 거쳐서 분류하게 되거든요. 숙지가 돼 있더라도 되게 그걸 애매모호한 기표들이 또 많아요.
선관위는 또 무효표를 줄이기 위해 투표 용지도 개선했다고 말합니다. 또 이상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 사무관 구분선상에 기표를 하면은 누구한테 기표한 것인지 유효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둠으로써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를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하지만 기표란이 많은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간격을 충분히 넓히지 못했습니다. 또한 24일 현재 공식 등록된 정당만 27곳인데 비해 투표지 분류기에 분류 칸은 12개뿐이기 때문에 한 칸에 2개 정당의 표가 함께 분류되는 경우가 불가피합니다. 분류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많은 겁니다.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결국 유권자가 직접 나서서 개표 과정을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민단체 선거 파티의 백인용 씨.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와서 보시는 거예요. 과도한 의심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다면은 눈으로 와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만약 진짜 문제시 있다면 그거를 밝혀주시고 직접 참여해 달라는 거죠. 저희의 요청을. 무효표 외에도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해 꾸준히 제기되는 또 한 가지 우려. 국가기관을 비롯한 외부 세력의 해킹 가능성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구성하는 장비 중 하나인 노트북에 무선 인터넷 장비인 랜카드가 삽입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랜카드 제거를 미뤄오던 선관위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야 랜카드를 제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 사용되는 모든 분류기에서는 랜카드를 제거했다고 국민TV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다시 이상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 사무관.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랜카드란 곡 자체를 제거를 한 거예요. 작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부터 이번 국선에 가는 건 제거하고 나가기로 그렇게 했어요. 투개표 감시에 나선 시민들은 개표 결과의 왜곡 여부를 검증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거 파티, 시민의 날개 등이 주관하는 투명선거 시민참여단은 개표 과정에서 기기 판독 결과와 수검표 결과, 최종 공표 결과를 비교하고 실시간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사설 대 사설입니다. 김무성의 난과 관련한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상향식 공천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던 김무성 대표로서는 이런 변칙, 꼼수 공천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의의를 제기하려면 최소한 공천받은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있는 시점을 택했어야 했다. 막판에 옥새투쟁을 택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차라리 대표직을 내놓고 싸웠더라면 떳떳했을지 모른다. 한 몸이어야 할 정부와 여당이 막판까지 공천 갈등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에만 골몰하다가 국정은 아예 내팽개칠 작정인가?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무성 대표 행보에 약간의 정당성을 실어준 동아일보와 달리 한겨레는 이렇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진박 후보 공천장에 대표 직인을 찍어주길 거부하는 이른바 옥새투쟁을 시작했지만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갈등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한동안 저항하는 신용을 하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김무성 대표의 기존 행태도 미덥지 않지만 목표 관철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친박계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을 이런 아수라장으로 만든 장본인은 두말할 나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에게 묻는다. 집권 여당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아직도 경제 살리기니 민생이니 안보니 하는 말이 나오는가? 결자 해지라는 말도 있듯 지금의 새누리당 사태를 해결할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박용현 논설위원의 칼럼으로 오늘의 김용민의 조석관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도 SK텔레콤에 확인해봤다. 설마 했는데 일주일 뒤에 받아본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에는 검찰이 지난해 5월 내 주민등록번호와 이동전화번호, 주소 등을 가져갔다고 적혀있다. 혹자는 엄청난 사생활이 노출된 것도 아닌데 뭐 그리 민감하게 구느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되묻는다. 누군가 내 방을 몰래 훑어봤는데 나는 방에 없었고 일기장도 펼쳐져 있지 않았고 그래서 중대한 사생활을 엿보지는 못했다. 책상 위에 있던 주민등록증 정도만 보았을 뿐이다. 그렇다고 그 엿보는 행위를 참아야 하는가?
더구나 주민번호는 또 다른 개인정보를 캐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사후에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내가 아직 검찰에 불려가지 않은 걸 보면 나 자신이 수사 대상은 아니었던 듯하고, 이런 경우 수사 대상인 누군가와 내가 통화를 했기 때문에 조회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수사기관은 설명한다. 문제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다는 점이다. 내 통신 자료를 얻으려면 수사정보기관은 요청 사유, 즉 수사 중인 누군가의 혐의, 나와의 연관성 등을 기재한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에 보내야 한다. 그러나 통신사도 수사기관도 이 요청서를 공개하지 않는다. 도대체 내가 아는 누가 어떤 혐의를 받는다는 건지 답답하다. 다른 사례들은 또 어떤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비서진 3명이 지난해 잇따라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교과서 비밀 TF팀을 덮친 다음 날 국정원이 그의 통신자료를 가져간 것은 우연일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의 통신자료는 왜 뒤졌을까? 그들도 누군가와 통화했기 때문일까? 그 누군가들은 왜 하필 야당, 시민단체, 언론 쪽과 열심히 통화를 할까? 더 무시무시한 일은 지금부터다. 테러방지법 통과로 국정원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됐다. 통신자료보다 훨씬 손쉽다. 요청서도 필요 없고 사유도 밝힐 필요가 없다. 그러니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들 어찌 따질 것인가?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비서실장한테 보고받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권력의 공적 활동은 장막에 가려졌고 시민들은 창문이 잠기지 않는 방에서 오늘도 잠을 청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